시장에 호재들이 많지 않은데요. 테슬라가 이달 말에 AI 데이 한다고 해서 로봇에 대한 관심은 높습니다. 로봇 관련주 국내 관심 있죠? 점검해보고요. 또 마켓 주민 한 종목 콕 집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바로 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리사님께서 먼저 테슬라 AI 데이에 뭐가 나올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테슬라가 이제 당초 8월로 예정되어 있던 AI 데이를 9월 이제 말로 연기를 시켰죠. 머스크는 연기의 이유로서 옵티머스의 프로토타입이 9월 말쯤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마 이 옵티머스, 이 프라임이 이번 AI 데이에서 주된 관심사가 아닐까 합니다. 옵티머스는 지난해 테슬라 AI 데이에서 발표된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봇의 개발 코드네임입니다. 테슬라봇은 시속 8km 정도로 이동을 하면서 약 20kg 정도의 물건을 운반하는 단순 반복 작업에서 이제 사람을 대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제 프로토타입 완성이 예정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간과 유사한 손동작을 갖춘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단순 반복 작업에서 점차 이제 고난이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제 카메라를 활용한 자율주행 기능 또한 이제 갖춰질 예정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가장 성장 산업하면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이재준 대표님, 로봇 산업도 성장성에서는 만만치 않은 산업이죠.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로봇 산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좀 분류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산업용 로봇과 이 서비스용 로봇으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산업용 로봇에서도 현재 이 협동 로봇이라는 게 있고요. 이 협동 로봇이 화학 분야라든지 첨단 분야, 그리고 IT 분야, IT, 물류, F&B 분야 같은 이 작업 자체가 고강도가 좀 일어나고 그리고 섬세한 작업이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이 협동 로봇이 대신해서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에 대한 적용 분야나 이 속도적인 측면에서 가속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서비스용 로봇 분야를 살펴봤을 때는 의료, 그리고 헬스케어, 배달, 소셜 등 이 산업에서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용 로봇은 이 인력 문제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규모를 살펴봤을 때는 협동 로봇은 2030년에 80억 달러,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은 8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 시장이 이제 막 개화하는 상황인데요. 이 현재 전통적으로 이 산업용에서는 이 협동 로봇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전쟁 이슈들을 나타나면서 이 무기가 현대화 과정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로봇이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군대 인력 수가 점차 감축되고 있고 이러함으로 해서 이 군사용 로봇이 좀 대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이 약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최근 이제 인구 고령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52주 이제 근무제 도입 그리고 출생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노동에 대한 가치를 봤었을 때 최근에 이 생산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결국은 로봇이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생산 인구 감소는 결국 GDP 감소로 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점차적으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오히려 대안으로서 로봇이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무래도 IT나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경쟁 우위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로봇 밀도에서는 한국이 글로벌적으로 현재 1위에 현재 있고요. 결국은 이 노동 비용이 높은 나라 그리고 자본이 많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로봇에 대한 활용도가 좀 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이 의료, 소셜, 헬스케어 얘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이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서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올해 하반기에 이 로봇 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2.0을 발표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드맵 2.0에서는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도 최근에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 약세장에서도 밀리지 않는 어제 오늘 오르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떤 기업입니까, 정변리사님?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카이스트의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의 연구원들이 2011년 창업한 국내 유일한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2000년부터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하였고요. 2002년도에는 KHR, 2009년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뛸 수 있는 휴보 2를 개발하여 전 세계 로봇 연구자 사이에서 인정받는 이족 보행 플랫폼 기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개발된 그 로봇 기술들의 요소 기술을 활용하여 그 중에서 이제 로봇팔을 이용한 협동 로봇이라든지 카메라 기술을 활용한 천문 관측용 마운트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 둘이 현재는 주요 매출로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그야말로 이제 인간의 작업을 도와주는 로봇으로 이제 로봇팔로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용자가 요청하는 위치로 움직이고 원하는 작업을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감속기를 제외한 현재 모든 부품을 국산화하여서 자체 개발을 하였기 때문에 고객 요구에 즉각 반응할 수 있고요. 원가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천문 마운트 시스템이 있는데 천체를 관측하기 위한 기계 장치입니다. 천체는 이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위치가 계속 변하는데 이를 이제 지향, 추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정밀한 움직임을 요구를 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천문 마운트 시스템은 휴보의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상당히 높은 정밀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차 전지가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로봇도 분야가 좀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쟁력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래도 이제 2차 그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을 하기 때문에 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보이고 있다. 높은 기술력이 그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2000년부터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하였고요. 오랜 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로봇 기술의 정점이다 할 수 있는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였고 미국, 일본과도 같은 로봇 강국과도 견질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고 그 뒤로 있는 것이 혼다인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바로 그 뒤로 있는 전 세계 세 번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2016년부터는 현재 150억 원의 이제 연구비가 투입된 산업 핵심 기술 사업에도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2028년부터 이 로봇의 양산 시점을 보고 있고요. 그 전에는 연구용이나 특수 목적용 이제 활용할 예정이고 사이사이 그 요소 기술을 활용한 다른 제품들을 이제 개발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게 초반에 이제 실적이 숫자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바이오도 그렇고 2차 전지도 사실 처음에는 적자 났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도 그죠. 그런 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동안은 이제 숫자가 안 찍혔는데요. 실적 체크 좀 해주시고요. 변화가 좀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성장성 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처럼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2022년 상반기 실적을 살펴봤었을 때는 한 70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년 이 동기 대비했을 때 약 150%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8억 원 정도 해서 이제 흑자 전환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앞서 이 변리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우수한 기술이 이 로봇의 이 내재화가 되면서 결국은 이 가격 경쟁력을 더 높이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기술들이 이 원천 기술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 사업 확장성적인 측면에서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이 마운트 시스템 천문 관측형 이 마운트 시스템과 이 협동 로봇을 결국은 출시를 현재 완료한 상태인데요. 이거 외에 지금 확장할 수 있는 분야가 자율 이동 로봇, 그리고 의료용 로봇, 그리고 사족 보행 로봇까지 현재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2023년부터 이 협동 로봇 생산 캐파를 현재 증가할 것으로 기업 내부적으로 현재 그렇게 좀 전망하고 있는데 1,000대에서 약 3,000대까지 이 공장 건설을 위해서 신규 부지를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부분은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이 로봇이 더 많이 판매되면서 매출이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 시그널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로나로 지연되었던 이 해외에 대한 사업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실적이 정상 궤도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2022년은 현재 매출이 약 150억 정도 규모가 달성되고 2024년에는 22년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약 300억 가까이, 그리고 2024년은 500억 정도로 이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매출 성장 속도나 이 폭 자체가 굉장히 클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표 잠깐만 그냥 놔두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10억 원 단위 보시는 게 올해 2022년에 15억이라고 매출이 150억이고요. 예. 네, 영업이익이 20억. 이게 왜 다 10억 원 단위로 쓰느냐 헷갈리게
숫자가 사실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이 회사는 뭐 100억이지만 뭐 몇 조 되는 것들은 어렵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10억 단위로 많이 표출을 하고요. 그러게요. 올해 작년 4분기부터 분기 영업이익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변리사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특허 현황 체크하겠습니다. 네, 2014년부터 특허 출원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뭐 조금씩 계속 특허 출원을 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에 150억짜리 과제를 하면서 2016년도에는 제법 많은 특허를 출원을 하였네요. 해외 비중은 현재 거의 40%쯤 달하고 있고요. 등록률은 4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별 출원 동향을 좀 살펴보자면은 현재 B25J인 기계 제어, 매니플레이터의 부속 장치 등 로봇 관련 분야에서 현재 총 27건 출원이 되었고 기계 부속 부품에 관련하여 H02K 분야로서 10건, 기타 소프트웨어 분야로 특허 출원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등록된 특허를 몇 개 살펴보았는데요. 로봇 자체의 어떤 그런 모양 이런 거 이렇게 특허됐다기보다는 당연히 요소 기술 분야로서 이제 특허가 출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들은 이제 스테이터 코일 원선, 구동축 브레이킹 장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제일 먼저 보실 것은 이제 2019년도에 출원이 되어서 2021년도에 등록이 된 특허고요. 모터에 이제 코일을 감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좀 쉽게 감을 수 있는 코일 권선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일을 제대로 충분히 감는 것이 BLDC 모터의 어떤 특성을 더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자동으로 어떤 특정한 권선 시퀀스를 입력을 하면은 권선을 감 때 이 장력과 마찰을 이제 잘 센싱해서 조절해가면서 감을 수 있고요. 다수의 코어를 한꺼번에 직렬 형식으로 감기 때문에 직경 1mm 이상의 코일을 보다 쉽게 건선할 수 있다. 시퀀스를 변경해서 회수와 굵기를 조절하여 성능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는 이제 2019년에 출원돼서 2021년도에 등록된 구동축 브레이킹 장치에 대한 특허입니다. 모터로 동작하는 산업용 로봇에서는 이제 물체의 가감속 그리고 정지 시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브레이커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브레이크 패드를 이용해서 이거를 감속을 시켰거든요. 근데 사실 브레이크 패드는 점점 시간이 가면 이제 다른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윙과 브레이크 링이 구비가 되었고 이 회전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정밀한 움직임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리사님이 특허 얘기할 때는 외국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들어야죠 자꾸 그죠? 어려워도 그게 뭐라는 회사인지 들으면 포커스가 좀 잡히죠. 자 주가 판단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성이 좋고 실적도 이제 분기 적자의 적자로 돌아서니까 주가 이렇게 안 밀리는 거죠. 이게 어려운 장에서 주가가 강한 건데 오늘도 2% 올라서 37,000원 가고 있는데요. 이 대표님 주가 판단 마지막 해주세요. 네, 수급과 주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3개월 정도 수급을 봤었을 때 6월 27일부터 9월 27일 현재까지 약 13만 주 정도의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차트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현재 수직선으로 지금 현재 선을 그었는데요. 이 기간부터 이 시점부터 현재까지 대략 23,000원에서 36,000원까지 약 50% 주가가 올랐는데요. 결국은 외국인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좀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가 흐름은 현재 견조한 상황이고요. 현재 일별로 수급을 봤을 때는 최근에는 이제 지금 횡보 구간이죠. 이게 기관 매수세가 이제 산발적으로 현재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실적 관련된 모멘텀 얘기하면서 성장 모멘텀 말씀드렸었죠. 이 결국은 해외 진출 재개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현재 주가의 흐름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협동 로봇 시장 사업에서 있어 안정적인 현재 흐름이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사업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 모멘텀으로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매출이 500억 정도 규모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적정 주가는 약 35,000원 선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을 좀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지금 반영이 되는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업 가치가 약 오늘까지 주가 오른 걸로 봤을 때는 6천억 정도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근데 매출액은 올해 실적 약 150억 정도인데 엄청나게 기업 가치를 높게 받고 있죠. 결국은 지금 이 주가는 앞으로 일어날 이 매출에 대한
폭들이 성장폭들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단기적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이 단기 박스권에서에 대한 하단 부분에서 한 32,000원 부분에서 한번 접근을 하고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38,000원에서 39,000원까지 한 15%에서 20% 정도의 이 목표 수익률을 보시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봇 산업 이야기했고 그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집중 분석했습니다. 바로운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 정경민 변리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